교통수단은 환경과 친환경 교통수단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친환경 교통수단이 적정 기술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가능성을 발견해 볼 수 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의 모델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교통수단의 관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슈라고 아세요?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인데요. 타슈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 교통수단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타슈는 공영 자전거 시스템의 대여와 반납을 이루고 있습니다. 타슈 외에도 서울시나 다른 시에서도 공영 자전거 시스템을 대중적으로 확대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교통수단으로 학교를 다니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학교와 집이 한 5km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걸으면 1시간 정도인데요. 길을 걷기에는 길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닙니다. 종종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오는 것을 보는데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도로 사이로 자전거를 타게 되면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그래서 날씨가 좋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 그리고 차량이 많지 않은 날 자전거를 등교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때 헬멧과 장갑을 쓰는 것은 잊지 않아야겠죠? 여러분은 교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교통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게 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가족, 상업활동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교통은 사람과 물자를 자전거, 자동차, 배, 비행기 등 수단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공간을 이동시키는 거죠.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또 교통수단이 발달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멀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사람들, 차량, 도로를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작동하게 하고 있는데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편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물건이 다양한 지역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상업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은 인간의 삶의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 요소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나 교통수단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도로 위에 있는 전광판을 본 적 있나요? 오존주의보 발령이란 문구가 종종 눈에 들어옵니다. 교통수단 중에서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운행되는데요. 배기가스에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을 내뿜어냅니다.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를 보면 가끔 우리는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죠. 우리만큼 자연도 버거워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배기가스는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을 발생시킵니다. 또 도로에 나오는 각종 배기가스의 소리, 도로면과의 마찰음으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는 환경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통수단을 인식해서 접근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수단을 가지고 이용할 때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타면 안 돼, 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에 가까운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한 분 전문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과 적정 기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만들기를 통해서 교육하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에 선생님이 소개하신 내용에 이어가지고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교육하면서 적정 기술이라는 걸 소개하는데요. 적정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알맞은 기술, 적당한 기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요. 여기 보시면 걷는 거,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중에 뭐가 적정 기술일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기술인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오늘이 특히 교통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앞서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저는 적정 기술과 비슷한 것이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전거를 적정 기술이라고 생각하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 학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염물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에 괜찮은 기술이기 때문에 적정 기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다고 자전거로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죠. 멀리 갈 때는 자동차도 분명히 타야 되고요. 또 아주 먼 해외를 갈 때는 비행기도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지, 또 알맞은 친환경 교통수단은 무엇일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걷는 것,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나와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걷는 것, 그 다음에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데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그런 교통수단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우선이 되는 사회보다는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주제로 제가 여러분하고 적정기술적인 아이디어로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3D 프린트 도어 핸들이라는 그림이 잠깐 나왔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그림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함부로 못 열잖아요. 뭔가를 만지면 그것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전파되기 때문에 저도 현관문이나 도어 같은 경우를 몸으로 밀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문을 여는데 우리가 손잡이를 굳이 잡지 않고도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은 플라스틱 프레임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우리가 팔을 걸어서 문을 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첨단 기술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자동문을 달면 되겠죠. 근데 자동문을 달려고 하면 거기에는 센서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동 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안전 장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정 기술적인 아니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아이디어로는 좀 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통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볼 건데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기술을 통해서 날아다니는 무슨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이런 놀라운 기술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고 제도를 바꿔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전거와 같은 그런 아이디어로 우리가 교통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환경영화제에서 본 다큐멘터리를 하나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전거 대 자동차라는 그런 다큐였어요. 근데 이 다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쭉 풀어내는 그런 다큐였는데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에서는 자동차가 저렇게 달려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를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어느 나라는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도록 이렇게 차선을 만들어 주고요. 또 시장이 바뀌면은 또 차선을 없앱니다. 차선을 없애는 이유가 자전거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자동차를 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안전이나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바꾸고 하는데 그 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누가 더 자전거를 타게 하려고 하는가, 누가 더 자동차를 많이 타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엮여서 정책들이 결정된다. 이런 내용들을 잘 풀어내는 이런 다큐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다큐에 나온 하나의 장면인데 자동차와 자전거가 어떻게 공존해야 될까, 이런 게 교통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의 고민이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난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거는 호주에서 지금 말씀드린 교통수단이 우리 사회의 공간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했던 겁니다. 보시면은 교통수단별로 얼마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지를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한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버스에 사람들이 탔을 경우 공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지금 쭉 말씀드린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일 때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각자 자동차를 타고 나왔을 때는 얼마나 큰 면적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세계의 모습과 뉴노멀에 대한 고민. 네, 여기서 제가 잠깐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면요. 이런 문제를 또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이런 교통수단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팩트플리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가 전 세계의 상황을 좀 더 사실을 중심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사실 충실성이라는 걸 바탕으로 스웨덴의 의사분이 제3세계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한 다음에 그걸 결과로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4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1단계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고요. 3단계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있고, 지금 이제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 4단계 사람들은 자동차를 탑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분포인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잠을 자는지, 이런 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아래쪽에 노란색 인형으로 이렇게 인구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저 인형 하나가 10억 명이기 때문에 10억 명의 인구는 맨발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억 명의 인구는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억 명은 오토바이,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10억 명 정도, 7분의 1 정도가 저런 교통수단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지구가 이걸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수단의 문제를 우리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이 4가지 레벨 사람들이 누가 과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가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 생활하고 있는 4단계 정도의 생활 수준을 쓰는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나머지 60억 인구가 그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이 책에서 조금 얻은 답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한번 제 생각을 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윗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의 소비량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과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을 줄이는 것,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걸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제 그림으로 줄인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에너지를 녹색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그 방법을 그 재생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한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지금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기 자동차의 그 전기도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전을 하게 된다면 저기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같은 방식을 녹색으로 바꿔내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량을 줄이고 그 같은 일도 녹색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바꿔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 아래에 있는 1레벨이나 2레벨, 3레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저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야겠죠. 근데 그 방식조차도 앞에 말씀드린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면 저 사람들도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인구 증가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요. 또 삶의 수준도 보장되는, 그래서 전 지구가 조금 더 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통해서 안정화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팩트 플리스를 통해서 교통 부분 그리고 이런 좀 대안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보시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그 비행기가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뒷부분에 잠깐 나오겠지만 그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니까 지구가 많이 깨끗해지고 대기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얼마나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냐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5% 정도를 그런 항공 쪽에서, 항공 운송 부분에서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면 5%면은 별거 아니네, 그냥 우리 좀 더 여행 다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15%라고 해요. 근데 15% 중에 비행기가 차지하는 게 5%라고 생각하면 3분의 1이 비행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통한, 항공을 통한 이동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면 저런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게 지금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잘 이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뭐 여행 가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행도 가셔야죠.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거는 그 솔라 임펄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몇 년 전에 그 태양광으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세계 일주를 하는 이런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 다큐를 보면은 참 아직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그 멀리 이동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좀 더 발달해서 환경에 영향을 덜 끼치는 그런 교통수단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상징으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날개 전체를 그 태양 그 전지판을 깔아서 충전을 해서 이동하는 이런 그 시도도 우리가 했었다,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런 운송이나 여러 가지가 얼마나 대기를 오염시키는지를 이런 그림으로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직전과 직후에 그 대기 오염 사진을
중국과 우리나라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을 보면은 그 코로나 직전에 중국 쪽에 보면 되게 그 붉은색 계열로 보이던 것이 코로나 직후에 우리가 이동을 안 하니까 대기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고요. 그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로 참 이동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태적으로는 이러한 그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구나. 그래서 이 이후에 코로나 끝났을 때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는 코로나 시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에 두 아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아이는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기 보시면은 막 자동차가 막 많이 다니고, 그 다음 위에는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자본이 좀 중시가 되는 저런 그 사회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어떤 얘기 하냐면, 그러지 말고 대신 좀 새로운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지역의 마켓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런 모델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준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뉴 노멀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새로운 정상 상태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때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의 뭐 발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의 모델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 그림으로 표현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대안을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곳이 유럽에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5분 도시라는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그 일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공간이 다 15분 안에 해결이 되는 사회를 꿈꾸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1시간 이상 멀리 이동을 해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또 1시간 이상이 걸리고 이런 그 대도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되게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많이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다시 한번 그 잘 조직화해내서 우리가 좀 더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좀 더 인간답고 또 시간도 더 보장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교통 문제도 해결해 보자. 그러면은 그 자동차보다는 걷는 거나 그 앞에 설명드린 자전거가 좀 더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도시는 이렇게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길을 좀 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인간다운 어떤 생활을 좀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바꿔보자라는 꿈을 15분 도시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교통수단도 제가 앞부분에 그 자동차 대 자전거 이런 그 다큐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통정책을 세울 때 자동차를 좀 더 우선시하면은 큰 도로를 많이 하고 자동차를 많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그 체계로 갈 건데요. 그것이 왼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차가 더 우선이 되고 그 위에 대중교통 수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걷는 게 제일 불편한 이런 도시였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15분 도시 개념으로 바꾼다면 역 피라미드, 역삼각형으로 바꿔가지고 걷는 거나 자전거가 좀 더 우선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개인 차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이 훨씬 더 편리한 이런 사회로 만들어 가자라는 게 15분 도시에 들어있는 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화성 같은 곳에서는 무상교통정책 이런 그 정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대중교통수단을 탈 때는 비용을 적게 내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개인 차량은 좀 더 오히려 그 가지고 나오기 힘들게 만드는 이런 모델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 있어서도 앞부분에서 제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거를 녹색 에너지로 바꿔내는 그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내연 기관을 이용한 차를 판매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로 점점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 사용량을 녹색으로 바꿔내는 게 점점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친환경 교통수단 모델. 그런 교통수단은 어떤 게 가능할까? 이런 거를 제가 몇몇 사례를 보여드리고 교육용 키트로 만든 걸로 그런 모델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테슬라에서 만든 그 사이버 트럭이라는 그 전기 자동차인데요. 그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로 그 유명한 회사인데 저런 트럭을 만들고 저 뒷면에 있는 판이 그 태양광 전지판인 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충전이 돼서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낼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차인데요. 앞테라 3라고 해가지고 거의 태양광만으로 충전이 가능해서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몹시 차를 가볍게 만들고 효율이 좋은 태양광 전지판을 얹어서 충전이 되게 잘 되고 멀리 갈 수 있는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자동차가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나라에도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이미 출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차체 위가 태양광 전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는 그 솔라 루프 시스템이 지붕에 탑재되어 있고요. 좀 더 가벼운 재질의 태양광 패널이 부착되어 있어서 그 배터리를 충전하고 주행 거리를 늘리는 이런 기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정도 충전하면 1년 기준으로는 1300km를 더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앞에 보여드린 다른 사례들처럼 점점 더 그 효율도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15분 도시처럼 근거리만 우리가 이동하는데 이런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온실가스도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 저희가 이런 전기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 모델로 만들었던 게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면서 움직이는 그 자동차의 모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두이노라고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아두이노라는 그 조그만 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코딩을 통해서 조종이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자동차가 가능한지 간단히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한테 태양광 전기 자동차의 모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태양광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모형을 통해서 그런 원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자동차는 이렇게 전지판을 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조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종이 가능합니다. 조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를 들여다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전지판이 있고 이 전지판을 통해서 이 보조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은 이 파란색 판이 아두이노입니다. 얘가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블루투스 모듈이 있어요. 블루투스를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랑 통신이 돼서 조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그 빨간색 부분이 모터 드라이버라고 해서 이 두 모터를 제어해 주는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얘는 바퀴가 2개만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햇빛을 받아 충전이 되고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태양광 자동차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봤는데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이러한 그 친환경적 기술을
너무 힘들거나 먼 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네, 앞으로 이런 모형들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좀 더 발전하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습니다.